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수환입니다. 오늘은 코에 있는 흉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 피부과에서 각종 흉터 치료를 전담하고 계신 김수환 원장님과 함께 코 흉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쪽에 이제 여러 가지 흉터로 오시는데요. 코에 생기는 이런 흉터들이 왜 생기고 보통 어떤 모양을 띠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코에 여드름이 생겼을 때 그런 병변들을 과도하게 압출하려고 할 때 코에 이런 파인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요. 코 끝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염증이 크게 생기는 경우에는 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주변이 함몰되는 이런 함몰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흉터 치료를 하면은 치료 효과가 좀 좋은 편인가요? 코의 패인 흉터는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은 편인데요. 코에 가진 조직의 특성 때문인데 코는 일단 피지 분비량이 많고 피부가 두꺼운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반이나 색소 침착 등이 적어서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경계가 명확한 흉터일수록 치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명확한 흉터들을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도트필과 미라젯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도트필이라는 거는 어떤 치료고 주로 어떤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나요? 도트필이라는 치료는 TCA라는 강산 용액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TCA라는 용액을 흉터 내부에 묻히게 되면 흉터 조직이 파괴가 일어나고 조직의 파괴는 콜라겐의 재생을 유도하게 돼서 콜라겐의 재생을 통해서 흉터를 차오르게 합니다. 도트필을 하게 되는 흉터의 경우에는 경계가 명확하고 좁고 날카롭게 파인 흉터에 주로 하게 되는데요. 도트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은 흉터가 약간 넓어지면서 흉터의 경계가 완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흉터의 내부는 점차 차올라서 완만하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라젯이라는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미라젯은 이렇게 코의 흉터에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라젯이라는 치료는 사실 약물을 주입하는 기계의 이름인데요. 이 미라젯의 주베룩 볼륨을 이용하여서 안쪽에서부터 콜라겐이 차오르게 해서 흉터를 복원시키는 시술입니다. 이 주베룩 볼륨이라는 약물은 PDLA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콜라겐 부스터라고 보통 말하는데, 주베룩보다 주베룩 볼륨이 조금 더 입자가 커서 흉터를 좀 더 잘 차오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여있는 부분의 내부에 주베룩 볼륨을 놓게 되면 안쪽에서부터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되게 돼서 흉터가 차오르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도트필과 미라젯을 활용한 주베룩 볼륨 치료 방향을 좀 구분하는 흉터의 모양이랄까? 그런 게 있나요?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보통 제가 판단하게 되는데,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파여 있다, 즉 아이스픽스카나 박스카의 경우에는 주로 도트필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트필만으로 다 차오르는 분들도 있고요. 박스카가 좀 크게 있거나 한 경우에는 도트필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차오르는 데는 꽤 여러 번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트필로 경계가 완만해지고 약간 이제 롤링스카처럼 둥그러졌다, 이럴 때는 이런 미라젯 자체가 서브시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흉터 내부를 벌려주면서 안쪽에서부터 콜라겐이 차오르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좁고 경계가 명확한 흉터는 도트필을 이용하고, 넓은 흉터에는 도트필과 미라젯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치료 방법으로 코에 있는 흉터를 치료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사진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하셨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흉터가 많은 거는 아니고 이렇게 코볼 쪽에 예전에 여드름을 짜고 나서 생긴 좁고 날카로운 흉터가 있어서 딱 이 부분에만 TCA 약물을 묻혀서 코 흉터를 차오르게 하는 도트필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트필을 3번 해서 흉터를 차오르게 한 전후 사진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셨나요? 이분도 좁고 날카로운 흉터 때문에 도트필을 시행하였고, 도트필을 4번 정도 한 결과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흉터가 거의 다 차올라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분의 코의 흉터는 좀 더 크기도 크고 좀 깊어 보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번을 치료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 2번을 도트필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흉터들은 많이 차올랐는데, 이런 큰 흉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롤링스카처럼 변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라젯을 이용해서 주베룩 볼륨을 2회 정도 추가로 넣어드리고 나니까 흉터가 거의 평평하게 차올랐습니다.
미라젯과 도트필을 적절하게 활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치료에 대해서 혹시 뭐 유의사항이나 부작용 같은 건 좀 없을까요? 두 가지 치료 다 시술 후에 약간 딱지가 생기는 시술인데요. 도트필을 하고 나면은 딱지가 생기는데 그 열흘이나 2주 정도 지나면은 딱지가 자연 탈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뭐 자면서 긁거나 가려워서 긁게 돼서 딱지가 빨리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염증을 앓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도트필을 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홍반이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라젯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은 약물을 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약물 주입 부분에 처음에 피가 나면서 피딱지가 생길 수 있는데 피딱지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게 되고 보통 홍반은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일주일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술 다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흉터가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데 2, 3주 정도만 이런 상태를 알고서 주의해 주신다면 크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코의 흉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그 부분만 치료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도트필이랑 미라젯 둘 다 크게 아프지 않은 시술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딱 해당 부위만 시술을 받고 그 부위만 한 2주 정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시술을 3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흉터가 비포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패인 흉터를 가지고 있는 분은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